국민의당 얘기도 하면 대선 직전에 혹시 두 당이 뭐 어떤 식으로 연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식 연대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 단일화, 당 간의 연합 이런 건 이제 너무 진부한 거고 오히려 유권자 단일화, 유권자가 스스로 마된 하나의 후보로 통일하는 그런 유권자 단일화가 오히려 훨씬 더 한층 더 격조가 높은 유권자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원래 한 뿔에서 나왔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으면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 와서는 그런 걸 하는 걸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스스로 당선이 되라. 그리고 나중에 국가를 끌어갈 때는 같이 해도 좋은데 선거 때까지 그런 말하자면은 인위적인 단일화 이런 거는 이제는 식상해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나요? 그분은 제가 친하진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친하진 않으신데 이제 오랜 내공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런 건 잘하고 있고 이건 좀 아쉽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지난번 대선 나왔을 때 책을 보니까 정책이 그렇게 천착돼 있는 정책이 아니고 맞아요. 신문으로 말하면 그 제목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저도 이제 정치도 오래 하고 해보지만 정치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막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수시로 막 변해가고 그래서 피상적으로 알아가지고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거거든요. 정치야말로 제가 해본 일 중에서 제일 어렵고 복잡한 게 정치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분이 예. 좋은 점도 하나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도. 좋은 점은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바이러스 개척해서 바이러스를 개척. 자 그러면 국민의당에서는 누가 말해도 이제 박지원 원내 대표죠 이제 대표가 당을 분위기를 주도해 가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뭘 조심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인들한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목소리로 하는 역할은 크게 작용을 못하고 대선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감동을 얻을 정도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진정성이 없이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은 영향을 크게 못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 그래도 박지원 대표는 한때 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고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최근에 촛불 집회 이후부터 그 탄핵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하는 거 보면은 국민들한테 큰 신뢰를 받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를 무지 씹으시는 것 같은데 박지원 대표는 거의 매일매일. 매일. 그거야 이제 문재인 대표가 지금 대선 주자로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박지원 대표가 아주 근소하게 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 이제 그러겠죠. 뒤끝인가요? 뒤끝이라는 건 아니고 이 정치인은 뒤끝으로 하는 사람은 꼭 집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말하자면 지난번 굉장히 열심히 대표 선거를 했는데 근소하게 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평소에 저한테 얘기한 것도 보면은 그때 제가 문재인 대표를 이제 좀 지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왜 그런 걸 했느냐고 막. 하지만 그건 뒤끝은 아니다. 국민의당 얘기도 하면 대선 직전에 혹시 두 당이 어떤 식으로 연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식 연대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 단일화, 당 간의 연합 이런 건 이제 너무 진부한 거고 오히려 유권자 단일화, 유권자가 스스로 마된 하나의 후보로 통일하는 그런 유권자 단일화가 오히려 훨씬 더 한층 더 격조가 높은 유권자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원래 한 뿔에서 나왔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으면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 와서는 그런 걸 하는 걸 국민들이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스스로 당선이 되라.
그리고 나중에 국가를 끌어갈 때는 같이 해도 좋은데 선거 때까지 그런 말하자면은 인위적인 단일화 이런 거는 이제는 식상해진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나요? 그분은 제가 친하질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친하진 않으신데, 이제 오랜 내공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아, 이런 건 잘하고 있고, 아, 이건 좀 아쉽네, 이런 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아, 그분이. 예. 좋은 점도 하나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도. 좋은 점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개척해서 바이러스를 개척. 자, 그러면, 국민의당에서는, 아, 누가 말해도 이제 박지원 원내 대표죠, 이제. 대표가 당을, 분위기를 주도해 가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고,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뭘 조심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당이 호남인들한테 그렇게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 목소리로 하는 역할은 크게 작용을 못하고 대선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감동을 얻을 정도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진정성이 없이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은 영향을 크게 못 주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니 그래도 박지원 대표는 한때 친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도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죠. 네.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고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제 최근에 촛불 집회 이후부터 그 탄핵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지난번 대선 나왔을 때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정책이 그렇게 천착돼 있는 정책이 아니고 맞아요. 신문으로 말하면 그 제목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저도 이제 정치도 오래 하고 해보지만 정치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막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수시로 막 변해가고 그래서 피상적으로 알아가지고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거거든요. 정치야말로 제가 해본 일 중에서 제일 어렵고 복잡한 게 정치입니다.